안녕하십니까. 바이브 컴퍼니의 이재용입니다. 오늘 IR 협의회 공식 창구를 통해서 주주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께 기업 설명회를 갖게 된 걸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 기회를 마련해 주신 협의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기관이나 개인들의 요청 아니면 공시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습니다만 대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경영 현황을 설명드리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0월 IPO 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4월에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회사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간도 좀 필요했고요. 또 말보다는 행동과 실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도 커서 인사가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사의 현황과 계획을 여러분들께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 프리젠테이션은 첫 번째로 회사에 대한 소개, 역사와 보유 기술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경영 실적,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성장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과 현황을 보여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숫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2000년에 설립되어 20년간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해온 AI 빅데이터 넘버원 기업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분석하는 소피아 플랫폼인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포함시켜서 기존 텍스트 데이터 외에 공간 정보 영역까지 AI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또한 20년간 수집해온 326억 건의 뉴스, 소셜 데이터는 국내 최대 규모로서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트렌드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저희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고객은 25개 업종의 538개 기업이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0.6%씩 증가해 왔고요. 상장을 계기로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19년 대비 20년의 당사 계약 금액은 131.5%, 2.3배 이상 성장하였고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매출 성장률도 123.7%, 2.2배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인건비나 연구과제 수행 금액을 포함하는 R&D 투자 비율도 지난 4년간 매출액 대비 34%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4억 원, 약 33.2% 수준이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2000년 7월에 지금은 카카오로 합쳐진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공지능 전문 회사로 분사한 회사입니다. 설립 당시 사명은 다음 소프트였고요. 작년 10월 IPO를 앞두고 지금의 바이브 컴퍼니로 회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저희는 2000년대 초부터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인 인터넷 텍스트 수집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스마트 시티 구축에 필요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왔고 2020년에는 소셜 분석 서비스인 썸트렌드의 B2C 서비스도 런칭을 하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메타버스 서비스 및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해서 내년 초에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플랫폼은 소피아 플랫폼입니다. 이건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AI 빅데이터 플랫폼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셜 분석 서비스는 왼쪽 두 개의 박스에 표시된 NLP나 지식관리, 기계학습 솔루션 등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오른쪽 세 번째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스마트 시티의 소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간 정보 기반의 도시 환경, 인프라,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공간이나 환경 정보뿐 아니라 소셜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분석해서 차별화된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저희는 소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브 컴퍼니는 이와 같은 소피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공이나 금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이브 컴퍼니의 사업 영역입니다.
왼쪽은 주된 사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AI 어널리틱스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솔루션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AI 어널리틱스입니다. AI 어시스턴트입니다. AI 어널리틱스는 썸트렌드와 AI 솔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썸트렌드는 소셜 분석 서비스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솔버는 빅데이터나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사업, 또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서비스,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AI 어시스턴트는 AI 기술을 활용한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그런 AI 리포트 솔루션과 비대면 사회에서 사람과 시스템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챗봇 같은 AI 에이전트 솔루션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8월 17일 공시한 바 있는 상반기 경영 성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도표를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제 공시해드린 것처럼 올해 상반기 매출은 178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7%, 2.2배 이상 성장하였습니다. 왼쪽 표에서는 상장을 한 2020년을 기점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에는 전년 대비 2.3배 이상 증가한 553억 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고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익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자회사인 퀀밋과 포함해서 볼 때 상반기에 4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보다 조금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손실은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 테크핀 같은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투자된 비용인데 이들 서비스를 빨리 성공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내역은 뒤에 신성장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매출 급증은 지속적인 장기 고객으로부터의 매출 확대, 그리고 대규모 신규 사업 수주로 가능했습니다. 우선 고객사는 작년 기준에 538개로 지난 5년간 연평균 30.6%씩 증가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장기 고객의 매출 비중은 2019년까지 7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액 측면에서도 16년에 87억 원 정도에서 20년에 144억 원으로 연평균 18.5%씩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작년 장기 고객의 매출 비중이 56.4%로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장기 고객의 이탈 때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 고객, 관세청 한 45억 원, 한국고용정보원 24억 원 등 신규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고객도 결국은 장기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브 컴퍼니의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사업, 그리고 테크핀 사업, 마지막으로 썸트렌드 사업 영역 확대입니다. 물론 썸트렌드는 저희에게 이제 신규 서비스는 아닙니다만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들 세 가지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들 서비스가 모두 구독형 서비스가 가능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AI 전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나 솔루션 판매 같은 비즈니스도 중요하겠지만 구독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전문성 있는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구독형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 이것이 바이브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서비스와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구축해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디지털 트윈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상용화 사례가 많은 것은 제조 공정 같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기계 설비를 가상의 공간에 구축해서 이걸 사용자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최적의 설정값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활용하는 것 같은 게 예가 됩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실제 환경에서 아예 불가능하거나 또는 많은 비용이 수반될 때는 아주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산업에서 많이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바이브 컴퍼니가 주력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인 스마트 시티 분야입니다. 공간 정보나 행정 정보, 소셜 정보, 그리고 현실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적, 사회적 현상을 재현하고 실험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왼쪽 박스 안에 든 화면들이 그동안 저희가 구축한 사례들입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는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전략도시인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디지털 트윈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진행했고요. 20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LH와 함께 6개 3기 신도시에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규제나 또는 일조량, 경관, 이런 환경 변수까지 고려한 최적의 도시 계획을 아주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도시계획을 설계를 하고 CAD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디지털화 한 다음에 필요하면 모형도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근데 검토 과정에서 혹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다시 돌아가서 설계를 다시 하고 다시 그려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수주씩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나오면 웹 화면상에서 그걸 바로 시뮬레이션하고 의사결정을 즉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공공 부분의 영역뿐 아니라 개별 건설사나 아니면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도 어떤 업무 형태를 굉장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만드는 첫 번째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거래나 소비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보통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잠깐 먼저 넘겼네요. 오른쪽 위에 있는 화면입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보통 4가지로 나뉘어서 얘기를 합니다. 가상의 공간에서 게임 같은 서비스라는 가상현실, 그리고 마치 스마트폰을 들고 어떤 공간을 비추면 뭔가 디지털 콘텐츠가 나타나서 포켓몬고 같이 게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증강현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SNS 같은 라이프 로깅, 그리고 현실을 재현하고 그 위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상화해서 올려놓는 거울 세계 서비스, 이렇게 4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브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거울 세계 메타버스 서비스입니다. 현실의 공간을 최대한 동일하게 구현하고 그 안에 아바타가 돌아다니며 지역을 살피거나 거래를 하는 그런 모델이죠. 메타버스가 유행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처음부터 차세대 인터넷의 개념으로 소개가 된 것이고 3D 기술과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인터넷을 대체하는 개념이 될 것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로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찾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활동들이 점차 메타버스 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컨텐츠나 AR, VR 또는 디스플레이 같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거울 세계 영역에서는 특히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핵심적인 메타버스의 요소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은 메타버스 서비스에만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뮬레이션 서비스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환경이나 교통, 에너지, 재난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건설사나 건축사무소 등도 자신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과 건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바이브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초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모 언론사의 웨비나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가칭 바이브 스퀘어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실 공간을 반영한 가상의 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자들이 우리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현재 몇몇 플랫폼들이 있지만 바이브스퀘어처럼 1차적으로 현실 공간을 반영하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브스퀘어는 공간 정보와 디지털 트윈 기술에 기반한 거울 세계를 구현하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정보까지 시각화해 표시하며 서비스 공급자들이 참여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바이브스퀘어에서는 공통 요소들, 즉 3D 공간 정보나 아바타를 포함한 콘텐츠 개발 및 구축 툴, 그리고 아바타 간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같은 공통 요소들을 제공할 겁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리테일 스토어, 전시회 같은 차별화된 온라인 경험이 필요한 서비스들의 지원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저희 플랫폼의 장점을 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분야인 디지털 트윈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기존의 컨텐츠를 3D화하여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방문한 것과 같은 오프라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뷰를 제한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에 반영된 모든 공간과 특성을 표시합니다. 예컨대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의 몇 동 몇 호에 따라서 창밖으로 달리 보이는 뷰를 그대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단지와 주변 환경까지도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단지에 들어가는 입구도 미리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고 주변의 역세권이나 학교, 상권 같은 인프라에 대한 입지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감도처럼 미리 찍어놓은 화면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바타가 이쪽 저쪽을 돌아다니며 마음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경험을 가져오기 위해 분양사 쪽의 큐레이터 아바타와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해야 될 거고요. 발코니 확장이나 붙박이장, 아니면 가구 같은 인테리어 전시도 병행하면서 계약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이와 같은 모델하우스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 위에서 리테일 스토어나 전시회, 스포츠, 게임 이런 실제 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말씀드린 테크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이 저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정보 서비스입니다. 7월에 썸머니 서비스를 1차로 런칭하였는데 이건 현재 주식 뉴스 서비스입니다. 차별화되는 부분 두 가지인데요. 저희는 과감하게 모든 뉴스에 대해서 긍부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다 아니다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탐색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차별화 요소는 유튜브 검색 기능을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요. 검색 서비스는 이미 있지만 저희 서비스는 단순한 키워드 검색이 아니라 AI가 주식 관련 콘텐츠의 우선순위를 봐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목적에 맞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실제 들어가 써보시면 그 차이를 바로 체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 중에는 이와 같은 정보 서비스 외에도 시장이나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 등 정형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관심 종목을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썸머니 외에 증권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AI 트레이딩 서비스와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가상자산 투자를 도와주는 레빗 등 3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이를 위해 금융 전문회사인 퀀티스를 자회사로 설립했는데요. 여기에서 개발한 AI 투자 플랫폼 핀터가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썸머니와도 연계해서 정보 수집부터 정보 확인부터 거래까지 모든 서비스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 3총사 중에 가장 중요한 AI 트레이딩 서비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ATS라고 부르고 있는 이 서비스는 직접 투자자들을 위한 자동 거래 기능인 AI 트레이딩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고 있고 내년 2월 정도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TS는 PC에서 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한 HTS 그리고 스마트폰의 MTS를 잇는 3세대 증권 투자 앱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앱을 통해서 증권사에서 트레이더들이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기관 투자자들만 활용했던 AI 트레이딩을 개인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종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집중하고 주식을 사고 파는 주기나 장중 거래 가격 등은 AI에게 맡겨서 보다 효율적인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고객의 투자금을 AI가 알아서 운용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그리고 가상자산의 운용이나 트레이딩을 지원하는 라빗 서비스도 런칭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장이 열리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여기에서 이 AI 트레이딩 기능을 적용한다면 투자자들에게 주는 편익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재테크 관심이 늘어나고 직접 공부해서 투자하는 2030 세대들의 주식 투자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고 트레이딩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런 바이브의 테크핀 서비스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장 동력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구독형 서비스인 썸트렌드입니다. 썸트렌드는 소셜이나 금융, 재무, 통계 같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공공기관이나 개인, 기업들에게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고 이유가 뭐고 또 관련된 이슈는 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작년에 65.4억 원 정도 규모로 성장했고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처음 런칭한 개인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는 분기당 평균 80%씩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절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와 같은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썸트렌드 서비스는 별도의 설문조사나 인터뷰 없이도 사람들이 소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뉴스 등을 분석해 트렌드와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뿐 아니라 경영전략 수립 등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확산이 덜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전문교육기관이나 대학 등과 공동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또 마케팅 전문기업이나 기업 등의 영업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브 컴퍼니는 작년 IPO 때 187억 원, 지난 4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300억 원을 조달한 바가 있습니다. 조달 목적은 알려드린 바와 같이 메타버스 및 디지털 트윈 그리고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가 주 목적인데요. 투자 방법은 전략적인 지분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이나 인수합병, 내부 인력 확충 같은 사업 투자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주 공시한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저희가 메타버스 협력을 위해 공간정보 전문 회사인 이지스의 지분 10%를 취득하는 30억 원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략적 지분 투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것은 모든 기술을 다 바이브 컴퍼니가 직접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술력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세계 구축을 위한 공간 정보를 바이브가 지금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죠. 바이브 컴퍼니는 올해 이지스, 시어스랩, 텐일레븐 등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52억 원 정도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이들과는 바이브 스퀘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테크핀 분야의 퀀티시 이제 저희가 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분야의 예가 될 수 있고요. 사업 투자 측면에서는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한 내부 인력 확보를 위해 30억 원 이상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앞으로도 시너지가 있는 내부 역량 확보에 집중하면서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사진의 품질을 높이고 또 컨텐츠를 추천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을 발굴하고 거래를 최적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AI는 지금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이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브의 AI는 액셔너블 인사이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비즈니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AI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의 더 나은 선택을 돕는 바이브의 AI, 그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AI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기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